자기 구지면 유여사이라 그대가 너 동네 돌아가지고 아마 가르쳐줄 선생 찾아보면 충분히 남아있는 선생이 있을 거다. 내한테 배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이것도 본성에서 우러나는 예라는 것과 또 우리 기질에서 가장 필수 하는 기질주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는 것과의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민이 유문 옥내자발 이민은 임자는 요는 사람 것을 알고 땅 이름입니다. 그건 본래 나라 이름입니다. 인국이라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부용국. 제 나라, 노 나라, 그 밑에는 초나라 있는데 그 중간에 어디 있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이민이라고 임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죠. 임나라 땅의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질문함이 있었다. 누구에게? 옥내자에게 질문함이 있거늘 말하기를 이 말이죠. 옥내자는 맹자의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옥내가 지복 집례되어 있는데 옥내가 복성입니다. 옥내가 복성. 옥내가 성이고 주에 보면 이름이 연이라고 나오죠. 옥내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가 붙어있는 것은 선생이란 뜻입니다. 옥내자 하면 옥내 선생인 말이죠. 그래서 임땅의 어떤 사람이 맹자의 제자인 옥내자에게 질문함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예여수 이때 더블유자는 뭐뭐과 앤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와 음식, 예와 먹는 것 이 말입니다. 예와 음식 중에는 이 말이죠. 예와 식 중에는 이 말이죠. 예와 음식, 예를 차리는 것과 먹는 것 중에는 숙중고, 숙자가 누구 숙자지만은 무엇이란 뜻도 됩니다. 결합무지됩니다. 숙중, 누가 무거운가가 아니고, 누가 중한가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예. 누구 숙자는 어찌 하자와 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하느냐, 예를 차리는 것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무엇이 더 중대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옥내자는 당연히 맹자의 제자니까 뭐겠습니까? 본성에서는 예를 이해합니다. 예가 더 중요하지 됩니다. 예 중인이라 예가 더 중요하다라는. 여기서는 예는 일반적인 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 행하는 예. 음식이 이제 밥을 먹으려 한다. 그럼 밥을 먹으면서 차리는 예가 중요하냐,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이때 가지고 물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밥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예라는 것은 예는 맹자가 인과 의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렇지만은 공자님의 도는 뭡니까? 몇 가지로 하면은 시서예악이죠. 시경, 서경. 시경, 서경, 그 다음 예와 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와 악에 대해서는 얘기에 아주 잘 써놨습니다. 예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는 배야입니다. 예는 구별해 보는 거죠. 구별. 그 예는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하늘의 예가 있고 땅에는 땅의 예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예가 있다라고 하죠. 하늘의 예는 뭔가요? 하늘의 예는 추나추동이 배나무시 도는 것이 하늘의 예라고 하죠. 추나추동이 배나무시는 하늘의 예는 사시가 있는 것이고 땅의 예는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 땅의 예.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구별? 상하장류가 있죠. 사람에게는 위와 아래, 남하는 사람과 어린 사람, 장류 유사할 때 사람에게는 상하장류가 있는 게죠. 그래서 이렇게 예라는 것은 구별을 해놓은 것이고, 구별을 해놓은 것은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이 뭐이고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행할 수 있는 예가 나온다는 거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룻강은지 법무서인 줄 모르듯이 내가 그리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모르면 차릴 예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가 행할 예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인지 자기가 신하인지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올 수 있는 게 예라는 거죠. 그래서 예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인데 구별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 자기가 누구인지를 위치 파악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 모든 기본, 뭔가, 출입하는 뭔가 같다는 거죠. 예를 지키지 않으면 한 개도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설 수. 그래서 예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예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예의 정신으로 보면. 그래서, 예라는 것은, 사람들이 혼자 살 때에는 뭐 혼자 산다 해도 혼자 이해가 있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보면 탁 예를 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꽃 같은 뱃을 하는 사람도 뱃을도 풍계와 직업에 따라서 모자, 색깔, 옷 이런 걸 다 다르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옷간자가 있고 금간자가 있고 맹건 하나만 봐도 탁 누구인지를 알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시 어떤 표현도 탁 보면 저 사람이 상주다 싶으면 뭐 상주에 대한 예를 하듯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지고 그렇게 구별이 되도록 하면 엄청 사람들의 어떤 행하는 예절이나 그 예절을 통해 가지고 사회 질서가 잘 잡힐 것인데 요즘은 일부러 구별하는 것을 파괴해버리거나 숨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안지 어른인 줄 모르고 저기면 옷 입은 거 봐도 남하는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온갖 것이 구별이 안 되도록 만드는 이는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예가 없는 시대가 예가 없다라고 할까요? 예를 숨기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공자 육아의 정신 자체가 시서예학이니까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든가 이 맹자한테 배운 제자인 옥내자는 얘가 더 중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민이 다시 물은 겁니다. 세기의 예후에는 아무것도 없죠. 생략된 말이 뭡니까? 이민이 왈이 생략되었습니다. 얘가 중환이라 해놓고 그 다음은 이민이 왈이라는 말이 없이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세기의 예는 숙중고. 그럼 자녀를 높은 경우는 여자와 예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는 아내를 얻는 것과 예, 그렇습니다. 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는 뒷문장을 보면은 여자라는 일반 여자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할 여자를 구하는 걸 색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뒤에 가면 그 이야기 나오고, 앞에 이어서는 색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여자와 가는 거죠. 남성이 있으면은 여성의 역할과 얘라는 것. 이것은 또 어떤 게 중요하겠노? 라고 이민이 이를 물은 겁니다. 그 다음 왈은 누구께 있습니까? 옥내자 왈이겠죠. 그러니까 옥내자가 다시 말하기로 그것도 얘가 중요하지. 예중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왈, 이 왈자 후에는 무엇이 생략됐겠나요? 이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민이 다시 물은 겁니다. 임땅의 사람. 그러니까 이민이 말하기를 어찌됩니까? 이민이 말하기를 이례식적 기사하고 말합니다. 이례식적 뭐입니까? 써있잖아 로서니까 예로서 뭐 하면 뭐 이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로서 식하려고 하면 뭐만큼 예를 지키면서 뭘 다 정상적인 예를 지키면서 뭘 먹으려고 하면 뭘 하면은 기사 굶어 죽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면 여러 사람이 지금 뭐 한 모두 다 3, 4일을 굶은 상태인데 밥은 조금 있고 그래서 누구 먼저 먹어라 이래 되면은 그렇다면 빨리 먹으려 해요. 한 끼라도 먹어야 살 것이라면은 얘 채려고 이래 하다가 눈보다 뒤에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는 가정의 문장입니다. 이대 후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례식적 예로서 먹으려고 하면 이런 뜻인데 이거는 예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은 굶어 죽을 수가 있고 기사 굶어서 죽을 것이고 불이례식적 뭡니까? 불이례식적 요는 좀 보면 문장이 어떻습니까? 예로서 먹으려고 아니하면 원래는 일서놓고 일서놓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찌 되냐면 예로서 먹으려고 아니하면 본래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건데 그러면 예로서 먹으려고 아니하면 그 말이 이상하니까 아니 불자를 갖다 불이래까지 걸리는 식으로 봐야 됩니다. 뭐 아니하고서 예로서 아니하고서 먹으면 이거는 예를 차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뭐 힘든 사람이나 뭐 이런 것 예로서 예를 차리지 아니하고서 먹으려고 하면 불이예입니다. 예로서 아니하고서 먹으면 뭐죠? 먹으면 득식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은 작고 뭐 굶주린 사람 많고 이럴 때는 뭐 주먹진 사람이 먹기가 쉽죠.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되겠네요. 예로서 아니하고서 예를 지키지 아니하고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찌 됩니까? 필이래호와 반드시 예로서 하겠는가? 반드시 예를 뭐 지키면서 그니 뭐 자신 있나? 이렇게 물은 거죠. 예로서 하겠는가? 이거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생명보다도 얘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개 예를 듭니다. 그거는 먹을 것에 관한 것. 그 다음이 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에 관한 이야기. 친령적 부덕차하고 친령을 하면 부덕차하고 아내를 얻을 수가 없고요. 친령은 뭡니까? 친령은 그 친령이라는 것은 친은 직접 친이 이 말입니다. 친이 가서 맞이하는 것. 친령은 옛날 결혼식을 할 때 나오는 이야기죠. 친령 결혼식을 할 때 정식 예를 다 갖추어 가지고 결혼하는 것 중에 그 친령이 결혼을 할 때 용례 예. 결혼을 할 때는 결혼할 때 옛날 정식 예를 다 채려고 결혼식에는 6가지 예가 있습니다. 6가지 예가 있어요. 육예가 너무 번거롭다 해서 주자 가리에는 이걸 갖다가 4가지 예로 이렇게 좀 나눠서 결혼에는 육례가 있기도 하고 그 육례를 줄여가지고 사례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결혼할 때는 우리 옛날 결혼하면 처음에 어찌 됩니까? 일단 중매장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을 의논하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이걸 갖다가 첫째가 뭐입니까? 의혼이죠. 혼인을 이제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고 나서는 서로가 결정을 하고 나서는 뭡니까? 예, 납체가 있습니다. 납체. 그 다음 폐백을 합니다. 납폐. 그 다음이 나오는 친명입니다. 예, 친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혼을 하는 걸 요거는 주자 가래에서는 사례라고 합니다. 주자 가래에서는 사례. 육례라고 하는 요것은 처음에 어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육례가 저자 하고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뭡니까? 맨 처음에 여기는 주자 육례라고 할 때는 이게 좀 그런데 처음에 납체가 나옵니다. 예, 납체가 나옵니다. 납체를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해서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있습니다. 요는 납자는 신부 측에서 하는 거고 납자가 안 붙은 것은 신랑 측에서 하는 겁니다. 신랑 측에서 당신 집에 뭐 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딸 나이가 얼마 들고 몇째가 되고 그래갖고 영예 중에 몇째고 이거 아는 것이 문명입니다. 그래서 납체가 있고 문명을 합니다.
문명을 하고 나서는 어찌입니까? 문명을 하고 나서는 날짜를 받는 거예요. 납기를 합니다. 납기를 합니다. 납기. 그 다음 납기를 하고 나서는 참 어렵습니다. 부러진자입니다. 납증입니다. 한, 둘, 셋, 네 개죠. 납증입니다. 납증을 하고 나서는 납기를 합니다. 납기를 하고 나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납기를 하고 나서는 여기 있네. 적어봤습니다. 여기는 친명입니다. 친명. 여기 되는데 요 결혼을 할 때 옛날에는 납체, 문명, 납길, 납징, 납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친형이에요. 친형. 그래서 친형이 요 친형 한 개만 들민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정식 결혼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친형이라고 말하죠. 친형이라고. 그래서 요 의혼, 납체, 납편, 납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5호는 뭡니까? 의혼은 중매가 오고 가는 겁니다. 중매가 오고 가는 거. 납체할 때 채자 이것은 가릴 채자하고 채택하고 똑같습니다. 채택. 그러니까 채택은 뭡니까? 여기서 채택은 어찌 되냐 하면은 그 결혼의 길이를 택일하는 걸 납체라고 합니다. 결혼 길이를 택일하는 거. 그래서 길을 택일하기 위해서 남자 쪽에서는 뭘 보냅니까? 남자 쪽에서는 사성을 보내죠. 그래서 사성을 보내가지고 날로 잡아주라고 하는 게 사성을 보냅니다. 그 다음은 납패. 이거는 패백을 남자 쪽에서 남은 여자 쪽에서 다 받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쪽에 패백 드는 게 뭡니까? 이것이 요즘은 사성 보낼 때 같이 보내기죠. 패백을 선물을 갖다가 비단을 보내죠. 비단을 어찌 됩니까? 검은색 비단과 붉은색 비단, hen 1단, hun 1단, 오이 쓴 거 봤죠? hen 1단, hun 1단 해가지고 사성하고 같이 보낼 때 통상 보내죠. 이것이 물목이죠, 물목. 우리가 어찌 사성을 보내면서 패백 선물 보내는 물목도 적어 보낸다 아닙니까? 물목이 요 납피에 속한 이 패자가 패백 패자, 선물 패자니까요.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이 선물을 보내는 데는 hen 1단, hun 1단 사는 기고 요거는 사성 보내는 기고 사성 보내 날 잡고 나서 그 다음 패백 보내고 그 다음은 당일 직접 가가지고 친형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가면 신랑이 직접 가서 신부를 맞이오는 일 그것이 친형이죠. 친형이고 좀 더 우리가 볼 때는 여자 집에서 하는 혼례 의식을 친형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통상 우리가 많은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이게 예전에는 육례라고 있었습니다. 육례는 이것은 밑에 가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여 중에서 납체는 여기서도 납체는 이 납체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사성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납체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납체는 요거는 신부 측에서 받는 거니까 신랑 측에서 요는 남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 어찌 됐냐 하면은 당신 집안에 규수가 있다고 하는데 규수가 있으면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중매를 넣어가지고 이익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뭐하고 같나요? 여기서는 납체가 밑에 있는 의혼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가 신부 측에 규수가 있다는 걸 하고 나서 결혼할 의사를 밝히는 게 납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신랑 측에서 문명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럼 뭐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통보를 받으면은 따님이 당신 집안은 어떻고 따님의 어머니는 성은 어떻고 그럼 몇째 딸이고 나이가 얼마고 그것을 알려주시하고 신랑 측에서 묻는 겁니다. 실제 결혼 몇 가지가 뭡니까? 요 두 가지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이거 다 속하는 거죠. 그 다음 낙길이 어떻게 되냐면 낙길이 요와 똑같습니다. 낙길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러하고 하는데 당신은 듣고 그러면 결혼할 때 길이를 언제인가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길한지 불가게 한지를 묻는 게 여기입니다. 낙길이고
그 다음 납진할 때 이 진자가 패배할 때 패자 똑같습니다. 패배할 때 패자. 패배할 때 패자. 그래 패배를 보내고 그 다음 이 납기는 여기 사생분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며칠 날 합시다 해가지고 친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육리라고 했는데 조선 중기 오래 와가지고 육리를 다 지키기보다 주자 가리가 들어오고 나서 통상이 4가지로서 우리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지 중매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은 날 잡으라고 사승 보내는 거 하고 그 다음은 현일단 훈일단 해갖고 물목 보내는 거 하고 물목 혼수 예장 그 다음 보내죠. 혼수 예장은 그것에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친령을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령을 하면 능히 아내를 얻을 수 없고 이건 뭡니까? 정식 결혼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려고 하면 아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가정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불친령적 정식 결혼 절차를 밟아서 친히 아내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반대를 하거나 여자 측에서 이래가지고 결혼 절차 받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밤에 살짝 고삼을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못 자겠느냐 이런 문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불친령적 결혼 절차를 정식 결혼 절차를 다 받아서 친히 맞이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친령화 그럴 때도 반드시 친령을 고집하겠는가? 고집하겠나? 이렇게 이민 사람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옥내자가 불능대하야 옥내자가 불능은 뭐뭐 하지 못하답니다. 못하다. 능이 뭐뭐 하다 하지 않다가 아니고 불능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자가 뭐 하지 못하고서 옥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게 많은지 명확하게 구분해가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옥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서 못하고 명일에 지쳐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명일에 진짜 요 갈 진짜가 가다죠. 다음 날 어디로 가서 추땅으로 가서 추는 맹자의 고향이 추땅입니다. 본래는 작은 나라 추나라입니다. 다음 날 맹자가 있는 추땅으로 가가지고 이고맹자한데 이고맹자 이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서맹자에게 고하였는데 이래 해석하죠. 그럼 서는 뭡니까? 그 일로서라는 뜻입니다. 그 일로서 그래서 요럴 때 항상 옛날 어른들이 이 서자를 해석한 겁니다. 서맹자에게 고하다. 그럼 서가 뭐이고? 이거는 그것으로서 이 말이죠. 그 일로서 맹자에게 고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답시하여 뭐함에 있어서 뭐뭐에 이에 답함에 이것이죠. 이것에 답함에 이것은 그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하여 답함에 있어서 하율이요. 무엇이 있겠는가? 하유는 무엇을 준말했습니까? 하유는 꼭 나오면 하유 돼 있지만 요새는 어려울 난자가 생략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문장이 또 상승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답시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함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 누가 이거요? 갈비자 한 게 돼 있죠. 하나지의 준말이 하유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유는 어디 나와도 하나지의 준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노? 우리 쉬운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율이요, 하나지율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나오면서 쭉 맹자의 말이 계속됩니다. 불체 기분이 제기 말하면 우리가 가령 있다고 하면 그 근본 본자니까 근본 내지는 밑둥치 이 말입니다. 나무를 가정하면 됩니다. 그 밑둥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제기말 그 틈을만 끝만을 가지런히 한다면 그게 뭐냐? 이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하려면은 이 밑둥치를 나란히 이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노란 게 자꾸 이 크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밑에 밑둥치를 놔두고 이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할 것 같으면 요람이 어떤 게 커 보입니까? 이게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밑바닥 평면에 딱 일 안 하고 그 밑둥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말자
그 끝만을 가지고 이렇게 높으냐 낮으냐를 논한다면 방촌지목도 사방 한 촌쯤 되는 이 나무도 뭡니까? 나무도 가사 사자는 하여금 사자죠. 몸으로 하여금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방 한 촌쯤 되는 이 나무로도 하여금 뭐보다 높게 할 수가 있어. 하여금 고어할 때 어조사 어쩌는 에서가 되기도 하지만 비교고 보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보다입니다. 여기서 한 촌쯤 되는 나무 막대기로서도 하여금 잡누 높은 누각보다 높게 할 수가 있다. 예, 밑둥치를 딱 일정하게 두지 않고 그것을 헤아른다면은 나무 막대기 한 개를 가지고도 높은 누각보다 더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서 높은 누각보다 이 나무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끝을 갖다가 일정하게 안 하면 밑둥치를 일정하게 안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둥치를 딱 가지런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을 무조건 보면은 한 촌쯤 되는 나무도 우뚝 솟아 있는 누각보다 더 높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도 지금의 상대방의 질문이 그런 뜻이다. 얘라는 것은 얘는 가벼운 것을 말하고 굶어 죽고 살고 하는 건 목숨도 아닌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소한 이하고 중요한 이 목숨 달린 상황하고를 두 개를 비교해서는 어떤 것이 경중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높은 누각보다도 높은 누각보다도 높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금중어 우자는 쇠하고 날개깃이 있으면 쇠가 다 무겁다고 생각하죠. 금은 쇠입니다. 쇠가 날개 털 한 개보다 무거운 것은 다 무겁다고 생각하죠. 무거운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할 때 이야기죠. 그런데 쇠덩어리는 조그만한 이거 허리띠 고리 같은 쇠덩이하고 새 날개 깃털을 갖다가 이렇게 한 집 수레에 한 가득 모아놓은 거하고는 무게를 보면은 날개깃이 많이 모은 날개깃이 무거울 수 있죠. 근데 그걸 보고 날개가 쇠보다 무겁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끝만 보는 거죠. 금중어 우자. 그래서 새의 날개깃보다 무거운 것은 기위 어찌 무엇을 이룬 것이겠는가. 무엇을 일구금과 더불어 였자는 과문가 했습니다. 한 구자 이게 뭡니까? 갈고리 구자죠. 그런데 허리띠를 거는 갈고리입니다. 허리띠를 거는 갈고리. 그래서 어찌 한 허리띠 갈고리의 쇠와 일여구자 한 술에 가득한 날개털을 이룬 것이겠는가. 그 두 개를 비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 질문이 그와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이 물은 그 말은 식지 중자와 예지 갱자에 비지면 무엇을 취하면 음식 중에서 중요한 것 생명이 걸린 상황입니다. 왜 안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와 예지 갱자 예 중에서 좀 가벼운 것만을 취하여서 이를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비교한다면 해시식증이요. 어찌 음식 먹는 것이 중할 뿐이겠는가? 목숨이 당했는데 해시는 뿐이겠는가? 어찌 중할 뿐이겠는가? 그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색지 중자와 또 여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점 결혼하는 거죠. 여색 중에서 중요한 정과 예지갱자 예 중에서 가벼운 어떤 부분을 취하여서 비교한다면 어찌 여자가 중요할 뿐이겠는가. 그러면은 그 음식에 있어서는 음식과 비교되는 중요한 예를 하고 같이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왕응지왈 가서 이에게 응답하여
뭐뭐라고 말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왕응지와 뭐뭐라 하라 이리 끝날 겁니다. 이 문장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에게 응답하여 뭐뭐라고 말하여라. 뭐라고? 진행집이 탈지식적 득식하고 이건 비틀진자입니다. 팔 비틀는 행의 팔뚝을 비틀어서 행이 먹을 것을 빼앗아 가지고 먹으면은 딱 그는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럼 나는 살고 반대로 누굽니까? 행은 죽는 경우죠. 행은 죽는. 행 먹을 걸 빼앗아 내가 먹고 사니까요. 그럼 행을 지이고 내가 먹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봐라. 그럼 무조건 사는 것만 중요하다면 행도 그렇게 빼들어가지고 먹고 행은 죽이고 지가 살 거냐? 그럴 때 행은 아우가 행한테 하는 게 예의니까요. 그리 물은 거죠. 그래서 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먹는다면 득식,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행팔을 부진적 비틀어서 빼앗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는 데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진지와 이런 행팔뚝을 비틀어 가지고 빼앗아 먹겠느냐? 얘를 많은가 하고 빼앗아 먹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유 동가장이 누기 처자죠. 유는 넘을 유자죠. 뛰어넘는 겁니다. 동가는 동쪽 집이죠. 동쪽에 있는 집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가가지고 뭐합니까? 누기 처자. 이 처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집 안 간 여자를 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 안 간 자기 집에 있다고 해서 처자죠. 그래서 어떤 이웃집, 동가라고 쓴 건 이웃집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웃집의 담장을 뛰어넘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가씨를 끌고 오면은 마누라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마누라를 훔쳐 아가씨를 훔쳐 끌고 오지 아니하면 부덕쳐 마누라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담장 뛰어넘어가지고 끌고 와서 결혼하겠느냐? 이리 너는 가서 물어봐라. 그 친구한테. 이리 이야기한 겁니다. 하면은 장무죠. 아내를 얻지 못한, 끌고 오지 아니하면 아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이를 끌고 오겠는가? 라고 물어봐라. 라고 한 거죠. 라고 물어보아라.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까지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의 중요한 부분하고 음식의 중요한 부분하고 바란스로 맞춰가지고 물어보면 과연 예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니까 시책, 기질에서 나오는 시책보다는 본성에서는 예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가 문화, 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교 문화. 뒤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교 문화를 왔습니다. 조교 문화, 조교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근데 조교는 조나라의 교라는 분 했는데 줄을 보면 어찌 나왔습니까? 조나라도 나라 이름입니다. 조나라 임금의 동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에 속하는 겁니다. 조나라 임금의 동생 교라는 사람, 이게 조교입니다. 조나라 임금의 동생 교라는 사람이 젊었고 맹자한테 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조교가 맹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문은 맹자왈이죠. 인계가위위 여순이라 하니 유명한 말이죠. 앞에도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이 모두가 사람은 모두나 멋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요임금 순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엄청 많이 바뀝니다. 요순 우탕까지는 우탕문 무왕까지는 무왕중까지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생이지지라고 해가지고 학이지지나 공이지지 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여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됐냐 하면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이 명해가지고 준 것은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이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수양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춘추시대 이후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학문을 닦으면은, 본성을 닦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유가의 공자의 학문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인하고 우리는 사람하고는 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이 말이 직접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요님은 순인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유저이까, 유저는 유지호의 준말을 해서, 적자는 의조사 적자는 지호의 준말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까? 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말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열하다. 이거는 그렇다,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 yes, 영어의 yes하고 똑같은 말이 연자입니다. 적성사로서는 나오면은 그러나이지만은 한마디로 일쓰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교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문컨대, 이거는 뭐지니까 제가 듣건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듣건대 성인님 문왕은 십척이고, 십척은 신장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인님 문왕은 신장이 10척이나 되고, 척자가 한자가 우리는 보통 30cm 되죠. 뭐 3m는 된다는 뜻인지. 자척자, 한자 척자지만 한자가 몇 cm냐에 대한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왕은 키가 10척이나 되고 10척이었고, 탕은 성인인 탕임금은 키가 9척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키가 컸다 하는데, 근거, 지금 저는 이 말이죠. 근거 자기 이름이니까요. 지금 저는 키가 얼마이다? 9척 4촌이죠. 9척에다가 4촌이 더 있어. 뭐 탕임금보다 크네. 문왕보다는 좀 작고. 9척에다 4촌, 지금 저는 신장이 9척에다 4촌이 이 9척 4촌으로서 기니 9척 4촌만큼이나 장하니, 이 말입니다. 9척 4촌으로서 장하니, 9척 4촌만큼, 9척 4촌이나 키가 큰데도, 장한데도, 키가 큰데도 식속이 이러지. 뭐 말입니까? 식속이. 뭐만을 먹을 뿐이니? 곡식만을 먹을 뿐이니. 뭡니까? 밥만 먹고, 우리가 말하는 식충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식충. 밥만 먹는, 곡식만 축내는 사람일 뿐이니, 이게 식속입니다. 식속지인이라고 하면 곡식만 축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식속. 9척 4촌이나 키가 성인만큼 키가 큰데도 곡식만 먹어서 축낼 뿐이니, 축내는 사람일 뿐이니, 여하적하 있고, 어찌하면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고 어찌하면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하면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이네요. 어찌하면 무엇이 가능해? 요순같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죠. 사람 모두 요순이 된다 했으니까. 어찌하면 요순같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 밑에 생략된 것은 위요순입니다. 요순. 어찌하면 요순같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러는 거죠. 근데 조교는 뭔지, 맹자, 다음에 이 말 대화 오고 가기 전에 맹자는 조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겁니다.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사실 물어도 별로 그 대답을 진지하게 해주는 대답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좀 뜨뜻름하게 여기는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나도 성인같이 될 수 있나요? 이리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우에는 맹자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해유어시리요 무엇입니까? 어찌 여기에 있겠는가? 뭔 말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뭘까? 어찌 여기에 있겠는가? 다른 말은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요순이 될 수 있는 것이
요순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찌 이에 있겠는가? 이는 뭐겠습니까? 어찌 이에 있겠는가? 이는 뭐냐? 예, 키에 있겠느냐 이 말. 아, 요순같이 되는 것이 어찌 꼭 그 키 큰데 그게 있겠노? 당신 키가 성이만큼 크다고 해가지고 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요님은 성님과 같이 되는 것이 어찌 큰 기에 있겠는가? 이건 상대방 말에 대한 그저 이야기죠. 큰 기에 있겠는가? 여위지이니라. 또한 이것을 행할 뿐이냐. 이 말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찌 요즘 성인이 되는 게 큰 기에 있겠는가? 또한 이를 행하는 데 있을 뿐이에요. 뭡니까? 성인이 되려면 성인의 행동을 하는 데에 있다는 거죠. 성인의 행동을 따라하면 성인이 된다는 거죠. 말은 요 위제를 해주고 간단한데 아주 의미가 조금 깊이 있습니다. 또한 위지이라. 또한 이를 행하는 데 있을 따름이야. 요님은 순위가 되고 싶으면 요님은 순위와 같은 일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성인이 되는 것이 요순이 되는 것이 그 키에 있겠는가? 또한 요순 같은 행동을 행함에 있을 뿐이라. 행함.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강도짓을 하면 강도 되는 기고, 착한 사람은 성인이 하는 일을 하면 성인과 똑같이 행동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엄청 쉬운 거죠. 공자님같이 행동하면 공자님같이 되는 거고, 부처님같이 행동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한마디 여위지이라 했지만은 말은 엄청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이것을 요순 같은 행동을 행함에 있을 뿐이다. 그런 유인어차는 무조건 가정 문장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 가정을 하여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역불능성 일필주면 그 힘이 워낙 사람 허약하고 힘이 불능성 능히 이길 수 없다. 무엇을? 한 필자가 짝필자인데 짝필자인데 그 주를 보면은 필자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에 보면은 필자는 짝필 옆에 세조가 붙어 있는 세조면에 짝필자가 붙어 있죠. 이게 오리필자입니다. 오리필자. 오리. 닭 오리 할 때 오리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하자. 이 사람은 힘이 능히 무엇을 못 이겨요? 한 마리 필자는 오리 필자고 출자는 새새끼 출자입니다. 새새끼 출자. 그러니까 필주는 오리 새끼 이 말이죠. 오리 새끼. 그 힘이 능히 오리 새끼 한 마리를 이길 수 없다. 없을 정도이면 없을 정도. 이거는 아주 힘이 사람으로서는 힘이 너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하자. 이 사람은 그 몸이 허약해가지고 힘이 오리 새끼 한 마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무력한 사람. 그건 힘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무력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요님은 스님과 같이 안 하고 도척까지 하면 도척이 되는 거고 스님과 같이 하면 숙적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말, 무리인이요. 그 말, 이제 말하기를 그 말, 그 백균이면, 지금 어떤 사람이,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들 정도라고 하면, 백균을 들 정도라고 하면, 백균에서 균자는 뭡니까? 30건 균자죠. 그럼 백균 300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300건을 걷더니 이리 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한 300건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무리하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와 같이 행동을 보고 다 판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적 그렇다면 그 오획지임이면 오획은 고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한 사람, 힘센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오획입니다.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전설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들 정도라면 오획지임인데 임은 오임자는 맡을 임자지만 감당할 임자입니다. 오획이가 감당할 만한 무게를 든다면 오획지임입니다. 오획이가 감당할 만한 무게를 들어 올린다면 시력위 이 사람은 또한 무엇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도 또한 오획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요순이 감당할 만한 힘 그런 공업을 내가 행하면은 나도 요순같이 되는 거 아니냐.
맹자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맹자께서는 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오이 같은 장사가 될 것이니 부인은 대저 사람은 기 불성 위한자리다. 어찌 뭡니까? 어찌 불성 이길 수 없는 것. 나는 감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근심만 하기요. 근심하리요. 그 근심하고 앉아있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근심하지 말고 한 개 실천해갖고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요순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요순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근심만 하리요.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불이 하지 아니할 뿐이다. 안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한 개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다 요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순은 어떤 사람이냐? 요순은 세상에 성인으로서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도 요순도 기본도리는 무엇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다. 선한 분성에서 우러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동생한테 잘하는 가정윤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효제가 모든 윤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서행후 장자를 위지제요. 서행후 장자 어찌니까 서행은 천천히 걷는 것이고 후 장자는 남하는 사람을 뒤하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서 남하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것. 천천히 걸어서 나이 많은 사람 뒤따라가는 것. 앞에 서들어 앞질러 가는 게 아니고 어른을 뒤따라가는 거죠. 천천히 걸어서 어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위지제요. 아우제자지만 이 제자는 마음식이 붙어있는 공경할 제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경할 제자입니다. 왜 이 제자를 말을 하면은 요가에서 가정윤리로서 제일 말로 하는 게 효화제죠. 요가에서 사람의 기본 도리는 부모에게 호도하는 부모에게 다 바르게 해주는 효화, 행을 바르게 공급하는 제, 이 두 개가 가정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서 이어 놓은 겁니다. 서양우장자, 천천히 걸어가지고 남하는 사람, 장자의 뒤에 따라가는 이것을 일러 공경이라고 하고, 제라고 하고, 공경이라고 하고, 질행성장자, 병질자는 빠른 질자입니다. 빨리 걸어가지고 남하는 사람을 선하는 것, 남하는 사람을 앞질러 가는 선자입니다. 앞질러 가는 것, 이것은 공경하지 못한 행위다. 위지부지. 이것은 공경스럽지 못한 행동이니, 그럼 이 죄라는 것은 뒤 따라가면 하면 되니까요. 시작 너무 쉽다는 거지. 요거부터 시작하고 차근차근 올라가지고 용순하는 대로 다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부서행자는 대저 천천히 걸어가는 것, 천천히 걸어가는 그것은 기인소 불능제요.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능한 바이겠느냐? 어찌 불가능한 바이겠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계가입이 요순이란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그것을 불능한 바이겠는가?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불이 아니라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다. 행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이다. 요님은 순임은 되는 것도 한 개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올가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순지도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라는 것도 천하를 갖다가 모든 백성이 편하도록 무의치를 한 요순도 요순의 도리도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다. 효제이입니다.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행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따라가면은 전에 요순임금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순임금이 이렇게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보묘지복하며 그대가 무엇을 입고 보고 입을 복다니나 그대가 만약이란 말 생략되어 있죠. 그대가 만약 어떤 옷을 입고 요임금 같은 복장을 입고 요임금의 옷을 입고 요임금 같은 옷을 입고 요임금이 농사 지을 때 그 농사의 차림으로
또 낚시할 때 낚시하던 차림 그런 것을 입고 송요지언하고 또 한때 어찌입니까? 송요지언 요님의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고 요님의 말을 항상 외우며 행요지행이면 요님의 행동을 그대로 행한다면 요님처럼 옷 입고 요님처럼 말하고 요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요님이죠. 행동한다면 어찌 됩니까? 시요 이여요. 이것이 바로 무엇일 뿐이요. 이것이 바로 요님이 되는 것일 뿐이고. 반대로 자복 글지북하면 그대가 그는 글주할 때 글자죠. 가장 포악한 임금. 그리고 그대가 거리와 같은 복장을 입고 거리와 같은 옷을 입으며 손글지언 거리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행글지행 거리와 같은 행동을 맨날 행하고 다닌다면 식을 잃어. 이는 바로 거리될 뿐이다. 거리될 뿐이다. 그 무엇이 어렵다. 이런 게 거리될 뿐이다. 임하니까 교가 말합니다. 왈 말하기를 교 듣게는 추군이면 지금 맹자는 가지고 추나라에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그 속에서 전나라에서 돌아와가지고 추나라에 있을 때인지 안 그러면 떠나기 전인지 그 어디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 듣게는 추군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죠. 문장에서 자기 이름자를 말하는 것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래 해석하면 됩니다. 교 듣게는 추군이면 자기는 조나라 사람이니까요. 제가 추나라 임금을 뵙게 되면 여기서는 임금에게 하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면 개인이 아니고 현자입니다. 현자. 그래서 제가 주나라 임금에게 아련하면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gen어를 읽어야 되는지 해노를 읽어야 되는지를 따지자면 이것도 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문장상으로는 해노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나라 임금에게 아련을 하면 가서 찾아보면 가이가간이라. 그럼 뭡니까? 가는 빌려줄 가짜니까 뭘 빌려줄 것이다.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가니까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저한테 마련해 줄 겁니다. 빌려줄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숙소에 머물면서 선생님 말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제가 수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머물 여관을 갖다가 빌려줄 것이니 원유의 수업의 문화입니다. 원컨대 어찌하겠습니다. 체류하여서 이 주나라에 체류하면서 수업은 선생님의 문화에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맹자는 요 사양합니다. 이 사람 조교의 인품이 됐으면 미리 들은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맹자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도는 약대로 연하니 대저 도라는 것은 인도라는 것은 사람의 도라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이다. 뭐 같은 큰 길과 같은 것이다. 큰 길. 그럼 큰 길은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아. 너한테 안 배워도 된다는 거지. 너한테 안 배워도 된다. 약대로는 뭡니까? 약자가 있고 그러할 영자가 있으면 어찌됩니까?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 문투입니다. 약연되면은 A 같은 것 그러한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A 같은 것 그러한 것 같은 A와 같이 그러한 것 이런 뜻입니다. 약대로요. 약대로는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대저 도라는 것은 큰 길과 같은 거 그런 것이다. 이런 뜻을 할 때 약이언을 씁니다. 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길 같은 거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도라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도는 꽁꽁 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저 도라는 것은 큰 길과 같은 것 그러한 것이니 기난지제리요. 어찌 어렵겠는가? 어찌 그 도를 알기가 어렵겠노? 그 도를 알기가 어려우리요. 그러니까 도를 알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무엇은 어려워? 알기가 어렵겠는가?
인병불구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도에 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뭡니까? 인병불구이라. 어찌입니까? 사람들이 그 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뱅통일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것. 큰 길같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안 찾아가. 눈을 감고 다녀. 찾아가지 아니하는 그것이 뱅통일 뿐이니 그대는 내한테 배울 생각 말고 자기 구지면 그대가 당신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찾아보면 요 여사이라 뭐 가르쳐주고 남을 가르쳐줄 만한 그런 남은 선생 여유가 있는 선생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도라는 게 꼭 내한테 뭐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 문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뭐니까 조금 사양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 그거 나오셨는데 뒤에 한 개 더 나와 있습니다. 뒤에 거는 엄청 또 뒤에는 재밌는 거네요. 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따라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주문할 고자왈 소반은 소인지시하라 하되이다. 소반은 소인지. 요 어찌 됩니까? 요는 발음 두 개입니다. 변 모자일 때는 꽃갈변. 가죽으로 만든 무인들이 쓰는 모자가 변입니다. 그럴 때는 변이고. 그 다음 반자는 읽을 때 즐겁다라는 뜻으로도 되고 또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 이것도 반이 됩니다. 여기서는 반으로 있습니다. 반. 소반은 시경이 나오는 시 제목입니다. 시 제목. 소반은 소인지시하라 하더이다. 맹자왈 하이언지요 왈원인이이다. 왈고제라 고수지위시하여 유인의 차니 월인이 망궁이 요 만자는 그 간문 간자인데 만자 할당길 만자하고 같습니다. 뒤에 보면 만과 동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읽기로 만으로 읽어야 됩니다. 월인이 망궁이 사지어든 요또 사가 아니네. 소울 석장 말이에요. 소울 석자네. 석. 예. 석으로 읽어야 됩니까? 석으로 읽으라고 책에는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사로 우리는 구분에 읽지 않습니다. 다 솔사자로 있는데 솔사자 주에 보면 어찌입니까? 만과 동이라 사는 식석이네. 식석 반이니까 석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네요. 석으로 읽겠습니다. 월인이 망궁이 석지어든 적기 담소의 도지는 무타라 소지야오 기행이 망궁이 석지어든 적기 수체업이 도지는 무타라 척지야니 소반지원은 친친야 친친은 인야니 고이브라 고수지 위시하여 왈개풍은 하이불언이니 있고 왈개풍은 친지가 소자야오 소반은 친지가 대자야니 친지가 대이불언이면 시유소야오 친지가 소이원이면 시불가기니 시불가기야니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낚시하는 돌바위 기자입니다. 낚시하는 돌바위 기자. 조금 이 뜻이 엄청 애매합니다. 불가기하니 유소도 불효야오 불가기도 역불효야 아니라 동자왈
수는 기지의 효신여 수는 기지오이시여 50이 뭐라 하시니라. 50이나 이 엄청 재밌는, 엄청 유명한 기절이기도 합니다. 이 버전. 네, 시간이 들었습니다. 예, 이겁니다. 공손추, 예. 공손추 문화, 공손추 정말 오랜만에 나오죠. 앞에는 공손추 편이 있을 정도로 공손추 많이 나왔는데, 공손추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공손추 문화, 공손추가 물어 말하는 겁니다. 공손추 문화, 공손추가 물어 말하기를 됐습니다. 말하기를 고자왈, 고자가 말하기를 됐습니다. 고자는 제나라 사람이라 하는데 누군지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시성을 가진 선생 이 뜻이 고자겠죠. 고시성을 가진 고자가 말을 하기를 소반은 나오는 시경이 나오는 요 시경이 나오는 시경 소화에 나오는 시경 소화에는 예? 반찬은 무슨 반찬이에요? 여기서 요 변이하고 반을 읽어야 됩니다. 시경 소화에 나오는 시경 소화에 나오는 어찌였냐면 시 제목에 소화라는 편이 소반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시경에 나오는 소반이라는 시는 소반이라는 산은 소인이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반이라는 시는 소인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경 나오는 이 소반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이 소반이라는 시는 어떤 시냐? 이 소반이라는 시. 이 소반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기절입니다. 이 말도 국이무초란 말, 뭐 의살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는 한 3개 정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반이라는 시는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주나라의 임금 중에서 주나라의 임금 중에 아주 못된 임금이 누가 있습니까? 유례가 있었죠. 유례 걸주가 아니고 유례라는 말이 있었죠. 여왕 할 때 유례가 있었죠. 유왕과 여왕이 있었습니다. 유례 그래서 주나라에서 가장 못된 임금이 여왕이죠. 여왕이 잘못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결국 서쪽 호경에 있다가 낙양으로 동천을 해가지고 서주에서 동주로 왔던 사람이 여왕입니다. 여왕한테 못된 여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포사가 있었죠. 포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포사라는 여자는 뭡니까? 평생에 웃기를 갖다가 싫어하는 여자였죠. 그런데 이 포사가 뭐 때문에 뺀 것이 한국었습니까? 바로 그건 평생에 그 포사라는 여자는 웃지를 않은 여자예요. 그런데 웃지느냐 하면 이거는 뒤에 또 첩으로 들어와서 본 후비를 내쫓고 마누라가 된 게 포사죠. 그 포사가 처음 들어와서 궁에 있을 때 아무도 안 웃게 임금이 여자는 예쁜데 웃지 않으니까 저걸 웃자면 한번 기분 좋게 웃겨볼까 했는데 빈방에서 어느 날 봉화가 올라와가지고 온 군대 나라에서 비상령이 계엄령이 발동이 되니까 그쪽에서 여자가 배시시 웃는 거예요. 봉화가 올라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웃으니까 이 여왕이 보사 웃기려고 그 봉화 한번 더 해봐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비상 경계 발령을 갖다가 내리면은 이 여자가 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찌 됩니까? 봉화를 갖다 마치 거짓 늑대 나왔다 하는 그 소년같이 봉화를 계속 올리니까 뒤에는 봉화 뭐 실없이 올리는 거네 해가지고 진짜 북쪽에 있는 흉노족들이 쳐들어왔는데 봉화를 올리도 군대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수도가 흉노족한테 점령 당해가지고 동쪽으로 오면서 주나라가 동천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유왕이었는데 이 유왕한테는 어찌 됐냐 본래는 예쁘고 착한 본부인 신우였습니다. 신우가 있었는데 신우한테는 아들이 의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의구도 엄청 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한테 빠졌어?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유왕이 이 포사라는 여자한테 빠졌죠. 이 포사라는 그래서 어찌니까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민을 요 포사 때문에 나온 겁니다. 김국지색이라는 게 이어서 나온 거. 나라를 망쳐먹는 여자다라는 거죠. 김국지색.
그래서 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 신우를 내쫓고 의구를 갖다가 그 세자자리에서 폐위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렸어. 이리 되니까 이 의구가 요 소반이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원망한 거예요. 원망을 한 거라. 원망. 그래서 이 소반의 시는 어찌 됐냐면 자식이 돼가지고 아비를 원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고 이 고자란 사람이 소반 그 작자는 그 시를 지은 작자 의구는 그 소인인 같다. 자식이 돼가지고 아비를 원망해. 이런 식으로 고자는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어찌 됐냐면 맹자는 앞에 봐도 맹자는 시를 이해하는 안목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시를. 그저 다승에 찢어 본 게 아니고 지금 봐도 시의 어떤 본질이나 시의 감상하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맹자가 시를 보는 안목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것이고 이걸 아주 인용을 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반자인데 이는 즐거울 반자지만 날개 파닥파닥 그릴 반자도 됩니다. 날개를 파닥파닥 그리는 저 반피 여자입니다. 여사. 여자가 뭐냐 하면 더블 여자인데 세조자인데 이게 여자 갈가마기 여자입니다. 떼지어 나는 까마귀 중에서 갈가마귀. 그래서 이거는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날아가는 저 갈가마귀 떼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 갈가마귀들이 쭉 가면은 떼지어 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 갈가마귀 떼들이여 기비 시시로다. 시시는 어찌 됐냐면 한테 날아가지고 한 곳으로 이런 가는 모양. 그렇고 한가하게 나는 모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모습 한가롭기만 하구나 이런 것입니다. 요는 한가한 모양. 막 이래가지고 어지럽게 날아가는 거 말고 저 가가마이들 쭉 날아가지고 집으로 함께 싹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 그러나 모든 동물들이 그 동료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경에서 우리가 아비라는 부라고 말로 했죠. 여기 아주 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면서 날아가는 갈가마귀 떼들이여 집으로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모습 한가하기만 하구나.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해놓고 무지됩니까? 민막 굴곡 이언을 그라고 자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백성들은 모두 다 곡자는 곡식 곡자지만은 착할 곡자, 선할 곡자, 착할 선자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은 누구나 다 착하지 아니함이 없거늘이란 뜻이지만 착한 게 아니고 편히 지내는 걸 말한다. 편히 지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은 다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거늘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게 지내지 아니함이 없거늘 의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함이 없거늘 뭡니까? 아도우르라. 나만이 홀로 니자가 뭡니까? 요는 빈자하고 똑같습니다. 나만 홀로 아픈 병에 나만 홀로 이렇게 병에 걸렸구나. 나만 홀로 이런 괴로움을 겪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나만 홀로 이 괴로움을 겪는다. 나만 홀로 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구가 타자로서 쫓겨난 겁니다. 그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됩니까? 하고 오친가 뭡니까? 하늘입니다. 저 하늘에 고자는 제고자입니다. 저 하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저 하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게 제고자가 요 제고자 하십니다. 저 하늘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던가? 아제 이하오 나의 죄가 무엇이었던가? 이하는 뜻은 없고 요만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어찌 돼가지고 태자로 있다 폐위대가 이렇게 쫓겨났는가 라고 자기 신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가면서 아바의 행위 잘못을 갖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기도 하고 저거 아재 이하고 여기서부터 원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효제를 중요시 하는데도 자식이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시예요. 원망하는 시. 그래서 이 원망하는 걸 보고 고자가 말로 하기로 소반은 참 소인이 지은 시가 어찌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공손주가 그리 물었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하이연지요. 하이연지 뭡니까? 어찌하자지만 무엇하자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든고 이럽니다. 뭐 때문에 소반을 소인의 시라고 말을 하든고 하니까 공손주가 말하고 그건 원망을 원자 항해만 했지만 플러스 해석은 어찌입니까? 자식이 아바이를 원망했다고 소인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원인이다.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맹자 말을 하죠. 뭐라고 맹자가 이야기합니까? 고의자라 이건 고루할 고자입니다. 고루하도다. 고수는 앞에 보면 고자입니다. 고루하도다. 고수가 시함이여 이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시를 짓다. 고수가 지은 건 아니죠. 고루하도다. 고수가 시해서. 그렇죠. 시를 함이여 이 말은 시를 감상함이여 내지는 시를 해석함이여 똑같습니다. 할리자는 대동사거든요. 그래서 제일 적당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고루하도다 고수가 시를 봄이여 내지는 고루하도다 고수가 시를 해석함이여 내지는 고루하도다 고수가 시를 감상함이여 다 됩니다. 할리자는 대동사니까요. 고루하도다 고수가 시를 해석함이여 어찌 그림밖에 안 보느냐? 왜 자식이 아버지 원망하는 것만 보고서 소인을 시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유인어차 보면 뭡니까? 무조건 가정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 치자. 어떤 사람은 그래가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 치자. 그런데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월나라는 상원 남쪽에 있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월인이라 표현합니다. 월인이야 지는 어떤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월나라 사람이 망궁이 있었죠. 어찌 됩니까? 월나라 사람이 활을 이렇게 가득 잡아 당겨가지고 만자는 당길 만자니고 활 당길 만자입니다. 활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이 쏠려게 해요. 죽이러 쏠려게 해. 그걸 내가 옆에서 보면 어째? 옆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내하고 관계없고 그 월나라 사람 내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옆에서 본 거예요.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어찌 됩니까? 쌀려고 하면 기 담소리 듭니다. 자기가 이 말이죠. 자기가 씩씩씩 웃으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을 이거는 뭐 활을 쏘지 말아라든지 이런 게겠죠. 그 활 쏘는 그 종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라. 이것은 왜 이건 웃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못하라 소이하라. 이것은 다른 까닭이 없어. 단지 그 월나라 사람은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소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 행위 칼로 가지고 그 사람 찌르려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라 하고 말릴 거 아닙니까? 말릴 거지. 그거는 행위 내하고 가까우니까 그럴 거잖아요. 가까우니까. 그것도 자기 아바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왜 그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것은 다른 까닭이 없다. 소지하라. 그거는 서로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행위 활을 당겨가지고 이를 쏠려고 하면 자기는 어찌 됩니까? 수체업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 말을 하는 것은 만류하는 말로 하는 게죠. 쏘지 말라고 만류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것은 다른 까닭이 없다. 다른 까닭이 없어. 이 척자는 친척 척자지만 가까운 친자, 친할 친자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뭡니까? 소반지 시는 지금 쓰는 이 소반의 시는 뭡니까? 소반지 원은 소반의 시에서 원망을 한 것은 뭐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놈 같으면 왜 원망할 겁니까? 자기 아버지고 자기니까 원망한 거죠. 그래서 소반지 원은 소반에서 원망한 것은 친친야라 유명합니다. 소반에서 원망한 친친은 뭡니까? 친할 친자. 밑에 친자는 위에 친자는 가까운 친자 친할 친자고 밑에 있는 친자는 친할 친자. 친한 사람은 친하게 하자는 게 뭡니까? 뒤에서는 부모 친자입니다. 부모 친자예요. 위에 거는
부모를 부모답게 섬길 진짜, 부모를 부모답게 여길 진짜입니다. 그래서 소반의 원망은, 소반에서 원망한 것은 아비같이 친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게 진전입니다. 아버지를 아비같이 친하게 여겼기 때문에 원망을 한 거다. 자기 아버지 아니라고 원수같이 생각하면 바로 원망할 것이냐 말이야. 하고 문제요, 하고 우친가 아재 이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왜 탄식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소반에서 자식이 원망한 것은 부모를 부모답게 친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친친은 있냐고, 부모를 부모답게 친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질인자다. 어질인자다. 어질인자니 그것을 두고, 요까지 해석입니다. 그것을 두고 고수는 소인의 시라고 했기 때문에 고유분절 고로하도다 고수지 위시하여 고수가 시를 해석하며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개 더 시가 나오는데 개풍은 하이 불은이고 이건 공손지가 물은 겁니다. 그럼 시경에 또 개풍이라는 시가 있다. 그는 개풍이라는 시는 왜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했느냐 하는데 이 개풍은 민요입니다. 앞에 이거는 소화로서 조중에서 노래했던 거고, 개풍이라는 시는 개풍은 개자가 이길 개자, 개설문 할 때 이길 개자인데 이게 따뜻할 개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풍은 남풍을 개풍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보는 발음 북풍은 삭풍이라고 그러죠. 삭풍. 남풍은 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풍은 어찌 됐냐면 아들을 7을 놓은 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7 아들을 놓고 나서 이 자기 어머니가 막 다른 그 남자들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 노는 걸 보고 그 아들이 7이나 있잖아요. 그래 7 아들이 그 다른 남자하고 막 술 먹고 노는 어머니를 보고서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전에 그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키워주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준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하고 스스로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원망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탄식을 하는 그런 편이 개풍편이에요. 시경에서 유명한 부모한테 잘못해가지고 반응하면서 하는 유명한 시가 이 개풍편하고 육아편입니다. 육아편. 고생하시나지고 뭐고 아시나시니 하고 육아편하고 이 개풍편하고 이것이 어머니의 것을 어머니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유명한 시들입니다. 그럼 개풍에서는 모친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왜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 개풍편 하려고 하면 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